안녕하세요. 법무부 인천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유사시인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주장되는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 주장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쟁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어떤 아이템에 투자하겠다고 돈을 모았지만 그 아이템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아이템에 투자했을 때와 똑같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죠. 즉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 아이템에 투자를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았냐 하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 있었던 라스베가스의 게임기에 투자를 권유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게임기에 돈을 투자하면 일정한 수익금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외국에 이제 돈을 보내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자체 돈으로 게임기를 돌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도 투자금을 받아서 이 양쪽에 있어서 실제로 투자금이 건너가진 않았지만 투자금이 건너갔던 것처럼 즉 약속된 수익금을 계속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기가 아니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죠.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들은 게임기 또는 코인 채굴 사건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실제적으로 코인 채굴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았지만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약속된 수익금을 계속 지급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약속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고 그 투자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다른 돈으로 투자를 약속된 투자에 돌린다 하더라도 그 돈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일단 사기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언젠가는 돌려막기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고 봐서 이제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금을 받을 때 유사수신을 피하기 위해서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보장한다는 것이 유사수신에 걸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약성서가 아니라 채권, 돈을 빌린 것이다 라는 채무 확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돈을 빌리고 거기에 약정된 이유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사수신에 피해가려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약정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실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수신 관련해서도 원금 이상의 투자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혀지면 사기 유사수신을 기소된다 하더라도 유사수신은 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 있고요. 저희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만 그렇게 갖춘다고 해가지고 유사수신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의 실제는 그 위험한 투자에 사람들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그리고 원금을 약속하면서 돈을 끌어모으는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면 성립되는 것이지 형식이 투자가 아닌 채권 채무 관계 돈을 빌리는 것 이렇게 작성한다 하여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엑셀 장부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역시도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유사수신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유사수신에서 이제 그 모든 장부를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유사수신 그 업체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하는 직원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 직원이 회사에 있는 회계 장부를 일단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그걸로 수사기관이 토대로 이제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토대가 되는 회계 장부가 대부분 엑셀 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엑셀 표는 클릭 한 번에 고칠 수가 있고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냐. 그리고 이게 일종의 내부 장부가 임의로 제출된 것인데 내부 장부에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맞냐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엑셀 장부라는 이유만으로 즉 이 투자금에 대한 내역과 원금에 대한 부분 또는 수익에 대한 부분 정산 내역이 엑셀 장부로 기록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복돼서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판부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가 제가 지난 10년간 사기 유사수신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양하게 겪고 실제로 다퉈본 쟁점들인데요. 이 3가지를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부딪히게 되면은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줄 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인정하지 않는 주장, 무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에 대한 주장이므로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얼핏 봤을 때 이러면 되지 않겠냐 또는 이렇게 피하면 되지 않겠냐는 주장들은 이미 수많은 재판들을 통해서 본인에게 있어서는 처음일 수 있죠. 피고인 본인은 이 사건이 인생의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다른 사건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에서 이미 한 번씩 다 해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쟁점들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사건이면 대부분 구속사건이고, 구속사건은 구속기간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핵심 쟁점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시간, 한정된 횟수, 재판 이 기간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형사사건에서 주어진 과제인데요. 저희는 사기 유사주인 사건을 엄청 많이 진행하면서 수많은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인지, 또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므로, 안 받아들이는 주장에 대해서 일반인 정도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부딪혀서 그것을 시간을 낭비하거나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그 횟수를 줄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재판 초기에 또는 1심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에 있어서도 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건 전략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진심으로 그것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과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선 이 주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판이 또는 형사 수사를 받게 됐을 때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며,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지고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어떤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효율적인 감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 제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기 유사주인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청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실전 성공 노하우를 통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